잘 잡히고 백지들도 보고 잘 보면 네, 정치를 하고 계신데 어떻게 좀 계시면서 어떤 생각 제일 많이 하셨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뭐 열흘째긴 한데 어떤 여기서 이제 시민들을 아무래도 많이 만나게 되고 시민들께서 너무 힘들어하고 또 다들 너무 불안해하시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됐나 이런 걸 아무래도 복기를 좀 많이 하게 되죠. 근데 그런 복기도 복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민주주의를 회복해내려면 지금은 대통령의 파면 없이는 대한민국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오히려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으면 저는 뭐 탄핵이 기각되는 이런 국가적인 저항이 초래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대통령 파면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시작하실 때만 해도 사실은 그러니까 윤 대통령 석방 취소도 사실은 너무 대단히 충격적이었죠. 예. 또 그래도 이제 탄핵이 금방 선고가 나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 너무 길어지고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려요. 아무래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서 지금이 대단히 이제 국가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이런 상황을 판결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잘 수습할 수 있을까 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여러 가지를 고심하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싶고요. 만일에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사실은 그 이후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이라고 하는 게 쉽게 치유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그런 걸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의 결론,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위해서 좀 고심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그래도 신속하게 좀 결론이 나는 것이 그나마 좀 국민 분열이나 이런 거에 좀 도움이 지금으로서는 이 혼란을 끌면 끌수록 국가적으로 힘들어지죠. 국가 경제도 그렇고 민생도 그렇고 일단 국민들이 너무 어느 진영을 떠나서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으니까요. 이 혼란을 최대한 빨리 앞당기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명한 판단과 함께 꼭 국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뭐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 기관이기도 하고 헌정 질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그런 해답을 내놓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는 뭐 이제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나든 승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여야에서 사실 모두 하고 있긴 한데 그런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승복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 일단 먼저 좀 여쭤보죠. 지금 이 혼란의 출발은 불법 계엄이죠. 그리고 계엄을 선포하고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의 가장 큰 책임자 아닙니까? 국민들의 갈등과 분열을 일으킨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현재 판결 이후에 이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가장 중요한 사람인 윤석열 대통령의 승복 선언이 제일 중요하죠. 지금 여야는 어떤 형태로든 민주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현재 판결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승복하지 않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부추긴다면 이 갈등과 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가를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국민에 의해 뽑힌 대통령이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승복 선언을 하는 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권에서도 뭐 이재명 대표도 일단 이제 승복해야 된다, 당연히 안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야권에서는 좀 어떻게 결정을 저는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법과 양심에 따라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신다면 거기에는 당연히 다들 따르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내란 극복이 우선이다 이런 말씀 오늘도 아침에 하신 거를 들어가지고 네. 지금 보면 초반에 시민들 와서 뭐 항의도 일부 있었고 네. 뭐 그런 부분들 좀 이제 좀 달라지는 기류도 느끼셨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뭐 우리나라가 이미 민주주의가 정치권이 늘 망가뜨리지 국민들은 정치권이 망가뜨린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또 앞으로 나가게 만든 그런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들 사이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할 때는 정치인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게 뭐 또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실제로 말씀 주신 대로 지나가시는 분들 사이에서 큰 소리로 비난하시거나 하는 분들이 좀 있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분들은 많이 줄었고요. 특히나 며칠 전에 이재명 대표 우리 당 대선 후보분들이 함께 자리를 한 이후로는 오히려 첫날 오셔서 이제 본인이 큰 소리로 얘기했던 분이라고 하시면서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우리가 이제 이 큰 민주주의라고 하는 흐름 속에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정치인들은 정치인들이 정치를 좀 망치는 것이지 이런 말씀하셨는데 여기 계속 계시면서 그런 좀 역할이나 소명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느끼시고 하시는지. 우리 역사를 보면은 4.19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6.25항쟁, 촛불 쭉 이어온 과정들을 보면은 결국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였거든요. 저는 이번 과정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돼서는 안 될 텐데 그러려면 이번 빛의 혁명 이후에는 더 이상 국민들을 이렇게 거리에 나와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는 일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치가 새롭게 태어나야 되고 또 저 또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한테 송구하기도 하고 이후에 정치가 반드시 새로운 개혁과 혁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